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2023 부동산 상반기 결산, 하반기 전망.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여러 부동산 규제가 풀렸고요.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드러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계속 하락하던 집값의 반전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던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3년도 이제 막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네. 이전에 어땠는지를 잘 살펴야 이제 또 앞으로의 전망, 전략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딱 4가지 키워드로 올 상반기 한번 부동산 결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입니다. 이거 사실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네 분이 돌아가셨고 이게 네 분 이상 돌아가셨죠? 많이 돌아가셨고. 재난이에요,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고 예. 지금 또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 나왔는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을 완전히 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이 피해자 구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세 사기 예방 대책 시스템을 마련하는데도 네. 온입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전세 사기도 문제지만 최근에 역전세가 더 문제거든요. 역전세라면 전세 가격이 2년 전 계약한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인데 네. 이 역전세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프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전세 거래 총액입니다. 네. 보증금 총액인데 그래프 보이시죠?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에 전세 가격이 껑충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왜곡됐는데 총 300조 원 정도, 303조 원 정도가 요 무렵에 계약이 되는데 네. 요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요 높은 303조가 다 몰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역전세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집에 이사를 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몇 차례 짚어봤지만 그러니까 사기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장 맞습니다. 상황이 전세가가 너무 내려가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뒤에 돌려줄 돈을 잘 구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대책이 나왔는데요.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 역전세 대책이 나왔습니다. 무슨 대책이냐면 저희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게 1년 정도 문제란 말이에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국 대출. 지금은 집주인들이 착한 집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전세금이라도 돌려주려고 하는데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걸려서 내 소득 대비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내 연봉이 막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DSR 40%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퇴거자금 대출이라고 하죠. 이거를 DSR이 아니고 DTI, 총부채 상환 비율 60%로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봉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기존에는 3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5억 2,500만 원 정도, 1억 7,500 정도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고요. 일정 부분 100%라고 한다면 한 14% 정도는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목적일 때 대출인 거죠? 맞습니다.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요. 반환 목적일 때 그리고 전세 가격이 내려갔을 때만 대출을 해주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악성 미분양 증가입니다. 이것도 이거 하반기에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는데요. 자, 미분양 추이입니다. 자, 작년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작년 2021년 12월에 17,000호 정도 됐고요. 작년 1월이 21,000호 정도 됐는데 쭉 급증하죠. 작년 12월이
68,000호였고요. 네. 1월, 2월이 75,000호까지 늘어납니다. 3.5배 정도가 1년 만에 늘어났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PF 대출이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 살짝 내려서 5월은 68,865호, 3.5%, 4월 대비 3.5%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게 안심할 수가 없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판정하는 위험 수위가 있거든요. 네. 위험 수위가 62,000호 정도 됩니다. 보이시죠? 요 정도가 위험 수위인데 62,000호 정도. 지금 작년 12월부터 위험 수위를 벗어났고요. 지금 증가 폭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 수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줄어든 이유가 네.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막 소화가 된 게 아니고요. 네네.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잘 소화가 됐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건설회사들이 이게 미분양이 날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아. 안 하고 미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다. 근데 미분양 중에서 중요한 게 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는 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것도 심각하잖아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면 네. 판촉 행사를 하겠죠. 뭐 분양가를 내릴 수도 있고요. 네. 선물을 줄 수도 있는데 입주할 때까지 분양이 다 안 끝난 물건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2% 늘어나서 8,892호인데 앞서서 우리가 68,000호라고 하잖아요. 네. 빠르게 소진이 되지 않고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네. 오히려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2, 3년 지속이 되면 악성 미분양이 몇만 호 정도 늘어날 수가 있고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미분양을 빨리 소진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도 문제지만 그 건설사에 대출을 해준 금융계까지도 맞습니다. 이거는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 위기로도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 국가의 경제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요건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확 풀린 부동산 규제입니다. 1월이었죠? 네. 뭐 그 서울 강남 3구랑 용산 빼고 뭐 다 푼다. 네네, 요 내용으로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네,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요. 네. 내용을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예.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파격적으로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규제가 풀린다는 얘기는 뭐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요.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라고 이제 우리가 일명 별명을 붙였는데 예. 전매 제한, 분양권을 팔 수 있게도 전매 제한이 됐고요. 중도금 대출이 나와야 분양을 받잖아요. 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 상관없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대출도 조금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최근에 뭐 흑석자이가 뭐 93만 명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결국 무순위 청약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도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최근에 네.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뭐 풀릴 규제가 있나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네. 1.3 대책 때 이런 많은 규제들을 풀었는데 네. 1.3 대책 이후에 풀린 규제가 없죠.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는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많이 오를 때 규제를 하는 거지 네. 규제를 하거나 규제를 푸는 거지 집값이 안정됐을 때는 규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그렇게 급등하거나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반기 저희가 볼 때는 급격한 규제 완화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하. 실제로 규제가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하고 DSR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규제가 풀릴 수도 있겠지만 올 하반기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규제 완화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뭐 관련해서 좀 부동산 규제 뭐 이런 거 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규제를 잘못 풀어버리면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도 총선에 나쁜 영향을 주고요. 아하. 집값이 내려도 문제잖아요. 규제를 잘못 풀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는 풀지 않는 대신에 지역 개발 호재들 있죠. 아, GTX 호재라. 그러면 GTX 기간을 좀 단축시켜주겠다. 네. 예비 타당성 면제해주겠다. 이런 지역 개발 공약으로 총선을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규제를 풀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걸 좀 더 해줄 것 같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아파트 거래량 증가입니다. 규제를 풀었으니까 그렇죠. 이 거래량 느는 걸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미분양도 좀 줄어들고요. 네네. 규제를 풀었고 심리적으로도 급매물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그래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는 작년 하반기 대비 올 상반기 상승폭이 큰 지역으로 뽑아봤는데요. 네. 자, 전국은 7.5% 늘어났습니다. 작년 하반기보다. 작년 하반기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예. 1위 지역, 그래프는 좀 이렇게 나왔는데 세종입니다. 무려
79.1%나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네. 2위는 서울입니다. 77%. 3위가 경기도 83.9%고요. 인천이 35.4%. 이렇게 본다면 세종시와 수도권 지역들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회복을 했다. 네. 뭐 완벽한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작년 하반기보다는 회복을 했는데 반대로 해석하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어렵다.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뭐 앞으로도 조금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여러 가지 시장 전체적으로요. 그렇죠. 일단 우리 7월, 8월 여름 휴가가죠. 네. 9월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분기는 좀 조용하게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4분기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금리라든지 전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금리도 올리거나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큰 폭의 상승도 큰 폭의 하락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지역별로 좀 온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들 청약시장은 분위기가 좀 뜨거울 것 같고요. 네. 집값이 좀 많이 하락했던 세종이나 뭐 송도나 동탄 또 뭐 삼성 반도체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런 호재에 있는 지역들 위주로는 좀 상승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좀 약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프라 좋고 뭐 주변에 호재 있는 인기 있는 곳은 뭐 하반기에도 인기가 있겠지만 지방 뭐 소도시 같은 데는 조금 아직까지는 침울하다. 지금 분위기가 묻지마 투자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분양이 적거나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지역들,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국지적 지역 위주로만 좀 강보합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정리하면서 하반기까지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